김수영의 중개사TV, 김대호의 중개사TV. 오늘은 민법 저당권 조문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자,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대표적인 권리죠. 자, 담보물권, 채권을 확보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가 담보물권입니다. 반드시 등기에 기재된 거죠. 법정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질권은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자, 유치권은 반드시 등기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인데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등기상 순번이 기재되지 않죠.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만 유일한 권리로서 점유를 함으로써 말소되지 않고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말소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점유를 계속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를 할 수 있는 유치권은 등기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당권은 등기에 기재가 됩니다. 담보 물권으로서. 그래서 경매가 되면 그 순번대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점유를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상 기재가 되기 때문에 점유를 확보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자, 담보 물권의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저당권인데, 자, 우리 현재는 저당권 대신 근저당권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금융기관은 근저당권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모든 이론은 동일하지만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이 가장 크게 2개, 그리고 나머지 1개가 크게 3개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상 나오는 차이점은 2개가 있는데 이 2개의 차이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 조문상의 차이점은 2개가 있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저당권은, 그래서 수험생이 이해하기에 저당권은 오리지널 담보물권의 권리고, 근저당권은 저당권이 변형된 권리자가 사용하기 편한 현재 흐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근저당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론이 적용된다는 거.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모든 담보물권의 저당권의 논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 조문상에 2가지 차이점만 있다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저당권의 내용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채무자,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자기 것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돈을 빌릴 수 있다 이겁니다.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도 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면 됩니다.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잡혀 있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채무의 담보로, 등기상 채무의 담보로 잡아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 그럽니다. 자, 점유를 이전한다,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도 등기상 기재된 순번에 의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저당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1순위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라 그럽니다. 저당권은 무조건 그 기준 1번 저당권 이하는 무조건 경매가 됐을 때 1번 저당권 이하는 말소해서 그 매각대금의 각 순번대로 배당 금액을 받는 우선 변제를 받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이후의 후순위 권리자는 전부 말소되는 권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근저당, 모든 현재 금융기관들은 근저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근저당은 저당권과 이론이 똑같지만 저당권은 일일이 채권액이 변경되면 변경 기재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근저당권은 아예 이자를 포함해서 120%, 실무상 120%죠. 하지만 120%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실무상 120%, 어떤 데는 140%까지 잡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군 금융권들은 120%를 잡기 때문에 이건 조문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자를 포함해서 그 원본 채권보다 더 초과된 채무액을 등기를 기재합니다. 이것을 최고액이라 그럽니다. 채무의 최고액, 가장 이자를 포함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정해서 그 변동이 있어도 굳이 변경 등기를 확정하지 않는 이상 변경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채무의 증감이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의 최고액은 효력이 유지되는 것을 근저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금융권 채권자들이 활용하기가 편하죠.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변동금리에 의해서 원금이
변제가 되더라도 그때그때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경 등기를 굳이 안 해도 그 최고액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근저당권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근저당권에 대한 조문은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자, 근저당이라 그럽니다. 근저당의 채권액을 최고액이라 그러고, 저당권은 순수 채권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근저당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내에 보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재된 금액이 실제 잔액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당사자들끼리 확정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무의 확정을 장내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는 게 근저당권입니다. 한마디로 채무액의 증감이 있더라도 등기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실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고액이라 그럽니다. 자, 근저당권은 최고액이라 그러고 저당권은 채권액이라 그럽니다. 자, 근저당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 그래서 근저당은 확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확정을 하지 않고서는 변경되더라도 금액이 다소 증감이 되더라도 등기를 변경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확정을 하면 하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합의하면 변경된 금액을 등기를 하는데 굳이 확정하지 않는 상태에 금액이 증감이 있더라도 그 등기상 금액을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내에 보류하여 현재 확정하는 게 아니죠. 장내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는 게 근저당입니다. 그래서 수험생은 근저당 하면 최고액이 있다는 거, 저당권은 채권액이라 한다는 거 그것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저당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는 채무의 증감이 있더라도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확정이 됐을 때는 변경 등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정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저당은 최고액을 확정할 때까지는 증감의 변동이 있더라도 그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최고액 안에는 이자가 산입된 것으로 봅니다. 자,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이자를 구별해서 다시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근저당권은 가장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적고 장내에 확정하면 그 금액이 확정된다 이겁니다. 장내에 확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저당권은. 하지만 저당권은 확정되지 않고 현재 확정된 금액을 일일이 기록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최고액이라는 기준을 근거를 빼놓고는 나머지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논리는 똑같이 적용된다. 그렇게 수험생들은 이 위에 저당권에 대한 설명하면 근저당권과 같이 설명을 해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는 이제 근저당권의 효력의 범위와 똑같습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자, 부합된 물건이라는 것은 붙어있는 물건이라 말합니다. 소유권이 붙어있으면 그 소유권에 인정되는 게 부합된 물건입니다. 부합된 물건 아니면 붙어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 독립성이 없는 물건이어야 됩니다. 독립성이 있고 별도의 등기가 되면 부합된 물건이라 볼 수가 없죠. 자, 독립성이 없는 물건을 부합된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효용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효용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효용이 있는 것, 독립성이 없는 물건을 부합된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물,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종물이라고 합니다. 이 주물의 효용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종물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냥 수험생은 부합된 물건과 종물을 그냥 같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부합된 물건도 붙어있는 물건이고 종물도 붙어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주물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을 종물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반드시 붙어있는 물건에 같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경매도 같이 할 수 있다 이거죠. 종물도 마찬가지 반드시 주물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주물이 경매가 되면 종물에도 경매가 된다. 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란 것은 부기 등기로 이 물건만큼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기재가 되면 미치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 설정행위로 등기로 미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합된 물건과 종물은 원칙상 저당권 효력이 미치나
등기로 설정행위로 하면 당사자 약정을 하면 배제될 수 있다. 자, 부합된 물건과 종물은 원칙상 저당권 효력이 미치나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게 배제하는 약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부합된 물건과 종물은 굳이 등기를 잡지 않아도 그 물건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하지만 그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효력을 미치지 않게 자, 저당권 효력을 배제하는 약정도 가능하다. 배제하는 약정도 가능한데 반드시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자, 설정 행위로 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자,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자, 원칙은 미치는데 자,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제 특약도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려면 설정 행위 등기로 있어야 됩니다. 등기가 있어야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자, 하지만 예전에 배웠던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전세권의 법정갱신만큼은 굳이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자, 전세권, 건물의 전세권에 한해서 법정갱신 제도가 인정되죠.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이 없습니다. 자, 건물의 법정갱신에 한해서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친데 저당권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은 원래 효력이 미치고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하려면 특약이 가능한데 이건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배제 특약은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된다. 자, 놓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저당권의 효력은 이 저당권의 효력이 나오면 근저당권의 효력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저당권 효력, 근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는 후 이 압류라는 것은 자, 채권 압류. 자, 채권 압류가 대표적이겠죠. 채권 압류 저당권자가 이 채권을 압류를 해야지만 저당권 설정자 나오면 항상 채무자 또는 자, 저당권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자, 저당권 설정자는 항상 소유자를 말합니다. 소유자. 그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도 미칩니다. 수취했던가, 수취할 수 있는 과실, 월세에도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왜? 압류가 있었기 때문에 채권 압류가 있는 후에만 자, 과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채권 압류를 해야 은행이 월세를 자기가 대신 잡을 수 있겠죠. 자, 압류가 있지 않은 상, 압류가 있기 전에는 자, 저당권 설정자 건물 주인이 월세를 받아먹는 것까지 은행에서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과실에 대한 효력이 나오면 압류가 있는 후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압류가 있는 후에야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압류가 있기 전에는 과실의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로 가야 돼요. 이 과실이라는 것은 법정 과실. 그래서 부동산은 월세가 주로 됩니다. 과실하면 법정 과실, 부동산의 월세 차임을 과실이라 그런다. 이 과실의 저당권자가 은행이 자기가 월세를 확보하려면 압류를 해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저당권자는 원금과 이자가 들어오면 월세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월세도 저당권자가 잡으려면 압류를 해야 됩니다. 채권 압류. 압류가 있는 후에는 과실에 영향을 미친다. 압류가 있기 전에는 과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죠. 자,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그 월세에 대한 확보 권한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압류한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다. 자, 핵심은 과실하면 법정 과실, 월세를 말하는데 저당권자는 굳이 건물에 대한 월세까지 자기가 확보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원금과 이자가 안 들어왔을 때는 압류가 있어야지만 과실에 영향을 미친다. 압류 후에만 과실에 영향을 미친다. 압류 전에는 과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죠. 이건 반드시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비교해야 됩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 피담보 채권이라는 것은 빌려준 돈입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순수한 권리는 없어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자가 저당권자가 됩니다. 반드시 채권자에 한해서 저당권, 근저당권자가 된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은 피담보 채권 하면 대여금 약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피담보 채권,
대여금 약정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을 잡는 겁니다.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죠. 그래서 반드시 저당권자와 근저당권자는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채권자, 피담보 채권이 분리돼 가지고 저당권의 권리만 이전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저당권 이전됐다 그러면 국민은행이 채권 빌려주는 권리도 가져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담보 채권하면 대여금 약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여금 약정이 있어야 저당권, 근저당권 범위가 나오죠. 그런데 저당권만큼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저당권의 실행 비용까지 모든 금액이 이 채권에게 담보가 됩니다. 모든 금액을 계산해서 기재를 해야 현재 시점에 기재를 해야 그게 저당권 채권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원금에 대한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저당권 실행 비용도 담보된다는 거. 특히 저당권 실행 비용도 저당권의 금액에 채권에게 담보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무에는 그래서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당권 실행 비용도 채권에게 담보된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근저당권은 저당권 실행 비용이 담보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은 최고액의 이자만 붙어있지 저당권의 실행 비용 담보되지 않습니다. 자, 저당권 순수 저당권에만 채권에게 뭐가 담보된다? 저당권 실행 비용이 담보된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 실행 비용이 담보된다 하면 안 돼요. 근저당권은 저당권 실행 비용이 담보되지 않다. 그 다음에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에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에 행사할 수 있다. 이행기일을 경과한 변제기 경과 후에 1년분에 한해서 그 1년분의 법정이자를 저당권에 담보를 시켜줍니다. 비록 등기되지 않았어도 저당권에 한해서 등기되지 않았어도 변제기 이후에 1년분의 법정이자는 담보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변제기 이후에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이 담보된다. 그러면 저당권에만 특별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저당권에는 저당권 실행비용이 담보되고 변제기 이후에 1년분에 한해서 담보된다. 근저당권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 실행비용 없고 그 다음에 최고액 안에서 몇 년분이든 최고액 안에서 무조건 담보되는 거지 무조건 1년분에 한한다 하면 안 돼요. 근저당권은 최고액 안에서 몇 년에 한해서 몇 년분이든 무조건 최고액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담보된다 해야지 1년분에 한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저당권만 1년분에 한한다.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다. 이건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그래서 반드시 주어를 확인할 거. 이 조문이 중개사 시험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당권은 저당권 실행비용, 그 다음에 저당권은 변제기 이후에 1년분에 한해서 담보되는 거고 근저당권이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렸다로 가야 됩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 실행비용이 없고 최고액 안에 그 다음에 최고액 범위 아니면 몇 년분이든 다 담보되는 거지 1년분에 한한다는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 문제가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처분 제한 저당권은 무조건 빌려준 돈,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 근저당권만 따로 누구에게 이전되거나 양도되거나 또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합니다. 저당권은 무조건 그 대여금 약정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은 양도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분리할 수 없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권에도 나오죠. 지역권도 요역조와 분리돼서 지역권만 양도되거나 담보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권리 하면 지역권, 저당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역권과 저당권은 자, 채권과 분리할 수 없고 요역조와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물의 보충이죠. 자, 저당권 설정자. 자, 저당권 설정자는 부동산 소유자를 말합니다. 자, 부동산 소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액이 현재 감소됐답니다. 담보 가치가. 그러면 은행은 저당권자는 원상 회복하라 하든가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죠.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원상 회복과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때 손해배상이나 즉시 변제를 같이 청구하면 안 됩니다. 손해배상과 즉시 변제 이것을 안 했을 때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감액이 됐을 때 저당물의 현재의 감액이 됐을 때는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즉시 변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안 되겠죠.
자, 저당권자의 경매 청구권. 저당권자는 오리지널 권리가 경매를 청구하는 거죠. 당연히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매인은 매수인이다 그럽니다. 경매도 하나의 매매로 보기 때문에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래도 맞는 말입니다.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소유했답니다. 자기가 빌리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는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매를 진행하면 자기가 소유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경매에 참가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실무에서는 저당권이 말소가 되는 걸 확인하고 잔금을 주는 거죠. 자, 저당권이 말소가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권리를 행사한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저당권이 말소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그러면 저당권이 있는 물건을 소유한 제3자가 경매로 말소될 확률이 높으니까 경매로 말소될 확률이 있으면 자 그런 우려가 있으면 자기가 직접 경매에 참가할 수도 있다. 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 매수인이 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제3취득자의 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 부동산의 어떤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용익물권이죠. 그 용익물권이 말소될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소될 우려가 있는 제3자는 직접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의 변제는 저당권 설정자의 의사에 반해도 채권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없어질 판국이니까 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제3취득자의 비용상한 청구권입니다.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제3취득자의 비용상한 청구권은 자, 후순위 권리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할 때는 자, 후순위 권리자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권리, 보증금은 다 받지 못하더라도 그 건물에 관련된 비용, 필요비, 유익비만큼은 최우선 상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순위 저당권자보다 더 먼저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전,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필요비, 유익비만큼은 부동산에 관련된 비용만큼은 유치권도 가능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비용만큼은 최선순위로 최우선 상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순위 저당권자보다 더 먼저 비용을 받아요.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만큼은 후순위 권리자라도 무조건 필요비, 유익비가 나오면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다고 가야 됩니다. 이 우선 상한은 1순위 저당권자보다 더 먼저 우선 배당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1순위 저당권자보다 더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금액에 한해서 후순위 필요비, 유익비의 비용에 한해서 건물에 관련된 비용, 필요비, 유익비는 자, 유치권의 대상도 되고 필요비, 유익비가 후순위 권리자가 비용을 제출했을 때는 우선 상한을 받습니다. 필요비, 유익비만큼은 최선순위로 최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놓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정성이죠.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소멸한 때는 저당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자체도 있을 의무가 없죠. 저당권도 무조건 소멸한다. 말소가 되지 않아도 소멸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 근저당권이 생명이 유지된다. 저당권, 근저당권 그 자체는 소멸시효도 없어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가 돼야 저당권도 없어지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할 수 없다. 그죠? 지역권도 마찬가지 요역조와 분리될 수 없다. 그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있죠. 자, 원래 부동산 소유자한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줘서 저당권 하는 것도 있고, 자, 부동산 소유자는 하지만 거기에 금전적, 용익물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상권자를 위해서 지상권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활용하니까 지상권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지상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의 한도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전세권 목적인 저당권이라 그래요. 자, 지상권 목적인 저당권, 전세권 목적인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이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경매를 진행하면 안 되겠죠. 전세 보증금을 압류를 해야지.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경매 신청권이 없다. 여기까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자,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다 준수해야
준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자는 이제 저당권자 동의 없이, 은행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지상권, 전세권을 소멸하면 안 되죠. 토지 주인하고 같이 계약하면 안 됩니다. 몰래. 그래서 은행의 동의 없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렇죠? 자,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설정된 저당권에도 다 준용이 됩니다. 저당권이라는 것은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모두 적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저당권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 반드시 저당권은 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는 미치는데, 자, 종물과 부합된 물건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려면 약정,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배제 특약은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근저당은 최고액을 정하는 겁니다. 이자를 포함한 최고액을 정해서 확정이 장래에 특정될 수 있도록, 증감에 대해서 굳이 변경 등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확정이 안 됐으면, 확정이 되면 할 수 있고, 장래 확정을 전제로 해서 증감이 있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도가 근저당권 제도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당권의 실행비용과 1년분에 한한 저당권이 담보가 되지, 근저당권은 저당권 실행비용, 담보 실행비용이 없습니다. 경매 실행비용은 근저당권에 담보되어 있지 않고, 근저당권은 최고의 범위 내에서만 확정되는 거고, 자, 저당권은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 실행비용은 저당권에만 있다는 거, 근저당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할 수 없다는 거, 자, 이런 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필요비 유익비는 후순위 권리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자, 1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우선 상한을 받습니다. 자, 이것도 놓치면 안 되죠. 자, 피담보 채권과 분리할 수 없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저당권에 대한 조문을 반드시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당권에 관한 조문의 강의를 마쳤습니다.